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늘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말없이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서랍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 안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감정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내면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 말고 나는 그 앞에 멈춰섰다.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짙은 파마머리, 웃음기 가득한 인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자세. 여보, 이건 누구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물음이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다. 그는 그 사진을 어디에 넣어둔 걸까? 무의식이었을까?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누군가였을까? 나는 그를 28년간 사랑했다.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안에 어떤 무너짐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다. 정겨운 모습이다. 그런데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묻지 않기로 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묻고 싶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그 여자는 웃고 있고 나는 지금 울고 있어야 하냐고. 20대 후반이었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사랑이 전부인 줄만 알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 알았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진 만큼 말하지 못한 것도 많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서운함을 모른 척하는 연습을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 사진처럼 먼지 쌓인 감정들은 어느새 눌려진 채 살아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신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라 믿었을까? 나는 그 여자를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질투하게 된다. 나도 저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갔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전히 입에 올렸지만 그 말이 실려가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가 잊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있다. 나 아닌 어떤 여자의 흔적을 그의 서랍에서 마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아팠다. 그도 나도 모두 그렇게 조금씩 잊히고 있었던 것이다.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닫히는 소리 하나에 내 마음도 함께 접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와 함께 밥을 차릴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요즘 말이 줄었다. 아침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인사를 대신했고 저녁엔 TV 소리만 집안을 채웠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반찬이 짜다는 말도 국이 식었다는 말도 서로에게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대화로 하루를 넘겼다. 밥 먹었어? 그게 전부였다. 그날은 뜻밖이었다. 가을비가 내리던 일요일 저녁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고 나는 감자전을 부쳐 작은 접시에 담았다. 별말 없이 비를 보며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가을비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 그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말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막걸리 잔을 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말이 끝이겠거니 했는데 잠시 후 그가 울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다. 나는 그 장면을 어찌할 수 없이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본 게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 울음은 회한 같기도 했고 잊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 같기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냐고 묻는 순간 무너질까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비참해질까봐. 그래서 그저 같이 앉아만 있었다. 비 오는 마당 한켠 우리는 그날 그렇게 말없이 울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떠올리며 또 한 사람은 그 과거를 마주하며. 나는 그가 왜 우는지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잊혔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혼자서 서랍을 다시 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참 따뜻해 보였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나와의 사진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속상했다. 나는 왜 저런 눈빛을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의 기억 속 가장 따뜻한 계절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의 모든 계절을 함께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시간의 끝에 남겨진 것은 결국 잊지 못한 어떤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잊히지 못한 사람의 옆에 살아가는 여자였다. 가끔은 그 여자가 죽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남아버린 게 아닐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에 기억 속에서만은 언제나 아름답고 완벽하다. 살아있는 나는 매일 실수를 했다. 짜증을 냈고 투정을 부렸고 지쳤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그녀를 나보다 더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울었다. 나는 그게 견디기 어려웠다. 응. 잘 잤어? 그럭저럭. 그게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번 주말에 장흥에 좀 다녀올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왜 장흥을 가자고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해주지 않기를 바랐다. 혹시라도 그 사진 속 여자가 그곳과 관련되어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남고 싶었다. 나는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기 싫어하면서도 진실에 다가가고 싶었다. 그의 마음에 남은 이름이 궁금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은 어쩌면 모른 척으로 유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한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법이다. 그는 요즘 자주 마당에서 시간을 보낸다. 장독대를 닦거나 뜰에 핀 들국화를 쳐다보거나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그를 보면 가끔은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의 편지를, 전화 한 통을, 아니면 어떤 용서를.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것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평화였다. 그 사람과의 침묵은 오래된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평온이었다. 그 침묵 속에 나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 한 숟갈의 밥을 넘기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는 그날의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결에도 서랍 속 그 사진이 떠올랐고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내 꿈속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잊혔을까?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을까? 나는 그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잊혔고 나는 그걸 견뎌야 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 그를 사랑하게 된 건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때문이었다. 조용하고 깊은 눈동자, 단정하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던 자세. 그 사람은 언제나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다시 봐주기를,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그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점점 줄어들었고 호칭은 습관처럼 여보나 당신이 되었다. 그 말들 속에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습관은 사랑을 닮았지만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 나는 요즘 자주 혼잣말을 한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듯 들리지 않을 속말을 뱉는다. 나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나도 당신이 필요해. 하지만 그 말들은 늘 부엌에서,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만 떠돌았다. 그 사람 앞에선 도무지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내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갔다. 서로를 아끼는 방법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 믿으며.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관계의 연명일 뿐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안다. 그가 어떤 눈빛으로 웃는지, 어떤 음식에 숟가락을 먼저 들이대는지, 어떤 날씨에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나는 그의 현재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만의 것이지만 그의 오늘은 내가 함께 만든 것이다. 그 사실이 내가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말하고 싶다. 당신은 나에게도 전부였어요.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은 오늘도 내 목구멍을 지나지 못한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까봐. 그 말이 그를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내 속에 쌓여서 작은 섬 하나를 만들고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나. 우리는 결국 장흥에 갔다. 그가 말했던 주말, 나는 묻지 않았고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작은 시골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온갖 상상을 했다. 그 여자가 살았던 곳은 아닐까? 그 여자가 묻힌 곳은 아닐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그를 기다렸던 곳은 아닐까? 그 사람의 발걸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움이 있었다. 나는 따라가면서도 한 번도 먼저 걷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만을 조용히 따라갔다.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작은 절 앞에 멈췄다. 푸른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바닥엔 낙엽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절 안으로 들어가 작은 위패 하나 앞에 섰다. 나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위패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사진 속 그녀의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가 꺼내든 국화 한 송이, 그가 숙인 고개, 그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린 말.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그 순간 나보다 먼저 사랑받았던 한 사람을 실감했다. 그 여자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과거 속으로 내 발을 들이는 것이 불경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과거와 그의 지금 사이에 경계처럼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이제 없고 나는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자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끝에는 미안함과 오래된 마음이 함께 실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들판 위로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노란 나뭇잎이 기차 창문에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문득 이 사람과 함께 보낸 계절들을 떠올렸다. 우리도 언젠가는 서로의 기억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되겠지.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을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그날 내내 마음 안에 머물렀다. 장흥에서 돌아온 후로 그는 조금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밤이면 자주 마당을 서성였다. 나는 그가 다시 그 여자를 떠올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엽서 하나가 있었다. 마른 국화꽃 한 송이와 함께.
엽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날 당신과 걷던 그 길이 그립습니다. 붓펜으로 눌러 쓴 글씨체 굳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는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여자의 글씨였다. 그는 그걸 버리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엽서는 한 번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감정의 중심에 있었던지도 모른다. 나는 엽서를 덮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다. 말하지 않는 그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여자는 그의 인생에 있었던 한 계절이었다. 나와 만나기 전의 봄이었다. 나는 여름부터 그와 함께였고 이젠 가을도 지났고 우리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그와 함께한 사계절이었다. 그 여자와의 계절을 내가 이기려고 한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그의 곁에 있는 건 나였다. 그의 커피를 내리고 그의 잠꼬대를 듣고 그의 처진 어깨를 안아주는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이 엽서 한 장보다 작을 수는 없었다. 내가 살아온 사랑은 어떤 편지보다 어떤 기억보다도 생생했다. 나는 더는 질투하지 않기로 했다. 그 여자의 흔적도 그의 눈물도 이제는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림자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찾기로 했다. 사랑은 빛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어두운 기억, 지워지지 않는 이름, 묻어둔 감정까지 포함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그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아직도 잊지 못하는지, 그 기억이 얼마나 강한지. 그 대신 나는 내 몫의 사랑을 살기로 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계절을 기억하고 그와 나눈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에게 다시 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너는 참 묘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너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나한테 따지지 않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 살짝 굽은 어깨,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부러워했던 그 여자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 곁엔 지금의 내가 있었다.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는 변했지만 나도 변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갔고 함께 잊었으며 함께 견뎠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오늘을 살고 있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가 고등어를 굽고 나는 된장찌개에 큼직하게 감자를 썰어 넣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주방의 공기는 조금 따뜻해졌다. 우리는 나란히 밥을 퍼담으며 잠시 말없이 그 시간을 누렸다. 그러다 식탁 위의 조용함을 깨듯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얘기해도 괜찮을까?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 이름은 윤이야. 대학 때 만났고 내가 처음으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눈빛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많이 아팠어. 그러면서도 계속 웃던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나는 그저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았던 것 같아. 사랑하는 법도 배려하는 법도. 그 말은 잠시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조금은 아렸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이 그 아픔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견뎌준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누가 더 나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졌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왔다. 더 이상 나와 비교되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지난 시간 중 일부로. 그가 말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감췄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그 여자를 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한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너한테 더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올렸다. 짭짤하고 따뜻했다. 그의 마음도 그 한 숟갈처럼 느껴졌다. 조금 짰지만 그래서 더 진심 같은. 그날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과거와 현재를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당에 앉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없이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내 표정에도 예전보다 자주 미소가 번졌다. 사랑은 이름을 불러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제 몫에 숨을 쉬었다. 어느 날 그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던 거였어. 상자 안에는 갈색 가죽 커버에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표지는 낡고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그 사람하고 끝나고 나서 나는 매일 너에 대해 적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수첩 안에는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된장찌개에 물을 너무 많이 넣었지만 그걸 먹으며 웃었다. 나를 꾸짖진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수많은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그 수첩의 모든 페이지는 결국 나의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이름 없이도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고백했다. 나 그 사람을 질투했었어.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이 당신 안에서 더 오래 살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내 슬픔이었고 너는 내 인생이었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알아준다는 게 고마워서. 그 말이 이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한 이유였던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이름 없이 부르던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고 우리 둘은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옆에 있고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그 사람은 가끔 마당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름 하나쯤은 꺼내기 마련이다. 그것이 나일 수도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의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는 잊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그의 삶에서 의미 있었고 나는 그의 삶에서 지금 의미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둘 다 그의 일부였다. 하지만 나와 그는 이제 서로를 바라본다. 처음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중간처럼 어색하지도 않은 익숙한 평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나는 웃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걸었다. 흙길 위에 낙엽이 바스락대고 햇살은 부드럽게 어깨를 덮었다. 삶이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의 마음에 머물러주는 것임을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가 왜 울었는지, 왜 그 사진을 남겨두었는지, 왜 쉽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지를. 그리고 그 역시 내 침묵 속에 있었던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다.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남기지 않는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고 나도 나의 방식으로 그를 견뎠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조금 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지금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조용한 계절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의 눈빛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서로의 손을 조금 더 자주 잡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웃기도 하고 가끔은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